IT의 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의 신입니다. 요즘 유튜브 틀면 나온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IT의 신을 키우기 위해서 좀 열심히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 돌파했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우리 팬들을 지칭하는 거 하나 만들까요?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IT 시장은 좋지 않지만 다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팹리스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팹리스가 뭐냐? 팹리스. 자, 제가 팹리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팹이 없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면 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운드리에다가 맡겨야겠죠? 이거는 공정이죠. 공정을 담당하는 거고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설계만 하는데 이거를 다 하는 회사를 IDM이라고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종합반도체 회사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인텔 이런 회사들이 있죠. SK하이닉스도 있네요.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많이 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설계만 담당하는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퀄컴, 엔비디아. 원래 AMD도 IDM이었는데 공정부만 떼서 글로벌 파운드리로 분사를 했죠. 애플도 있네요. 애플이 대표적으로 요즘에 워낙 설계를 잘하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 맡기면 TSMC 같은 데서 이제 첨단 반도체로 가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팹리스라는 회사들, 칩을 설계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요, 미래 유망 산업, 서비스 창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메모리 산업이 전체 반도체가 100이라 그러면 30밖에 안 되는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가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향후 자율주행차,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이 ICT 융합이 되고 있잖아요. 디바이스에 ICT가 융합되고 있는데 이런 지능형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팹리스, 칩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단순 물건을, 제품을 파는 거는 부가가치가 없죠. 물건을 팔고 거기에 서비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구독경제로 가는 그런 모델들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팹리스 산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AI, IoT, 클라우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부 팹리스 업체들이 중심으로 끌고 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냐? 빅테크 회사들 때문입니다. 자, 우리 빅테크 회사라 그러면 빵이라 그러죠. 빵.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뭐예요?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있나요? 클라우드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서버를 쓰겠죠. 그리고 IDC라고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그럼 기존에는 인텔 CPU를 가지고 델이나 HP 같은 회사들이 많이 이런 거를 서버를 공급을 했겠죠. 그런데 점점 더 클라우드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기존에 이런 인텔 CPU 같은 경우는 범용 반도체잖아요. 범용 반도체. 그런데 점점 더 이런 회사들은 자기 회사 서비스에 특화된 반도체가 점점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설계를 시작했고요. 그럼 설계를 하려면 설계를 하기 위한 IP들이 필요하겠죠. 지적 자산이에요. 지적 자산. 지적 자산이 필요한데요. 점점 더 ASIC화 되고 있는 거예요. ASIC. 주문형 반도체. 그러면 기존의 인텔 같은 칩은 ASSP라고 해서 범용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설계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인텔이 그동안에 이거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점점 자체 설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내놓은 M1이라는 반도체가 맥북에다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죠? 그런데 이 지적 자산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빵이라는 빅테크 회사들이 자체 설계를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칩을 설계하기 위한 IP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키텍처라 그러는데요.
이게 ARM이라는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였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다가요. 재무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이게 엔비디아로 갔습니다. 아마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게 될 것 같죠. 엔비디아는 세계 GPU 1위 업체죠. GPU를 만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ARM이 아키텍처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코어를 제공해주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칩을 설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코어에는 CPU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GPU가 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NPU까지라고 해서 NPU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면 기본적으로 ARM 코어 베이스로 칩을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회사들 설계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애플이랑 퀄컴은 좀 특별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ARM이 제공해주는 코어를 재설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설계라는 건요, 이런 CPU, GPU 같은 것들을 일부 자체 설계 IP를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어는 만약에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요.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칩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AP라고 생각할게요. AP라고 하면 안에 우리 보면 복도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여기 만약에 안방이 있고 뭐 화장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를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목공사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안에 벽재를 어떻게 넣고 형광등을 어떻게 넣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이제 칩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방이나 구조까지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터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 회사에 다 제일 맞게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칩 설계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퀄컴 같은 회사들은 이 GPU 쪽에서 특히나 이제 아드레노라는 자체 IP를 가지고 많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ARM이 제공하는 것은 말리라는 이 GPU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CPU, GPU 대부분의 IP들이 굉장히 내재화가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ARM이 제공해주는 기본 아키텍처를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애플이 이제 상당 부분 재설계해서 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자체 OS 하드웨어 시스템에 맞게 굉장히 잘 돌아가는 버벅거림이 없죠. 삼성도 원래는 이 재설계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CPU 개발 설계팀을 만들기도 했고 그게 이제 뭐 몽고스라는 팀이었거든요. 결국은 드롭을 했습니다. 해체를 했고 오히려 이런 CPU, GPU보다는 이제 NPU 쪽 뉴트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서 신경망 반도체라 그러거든요. AI를 구현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삼성 엑시노스는 이제 AMD하고 손을 잡고 AMD가 원래 GPU도 설계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팹리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세계 70%의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한 60% 정도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퀄컴, 엔비디아, AMD,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되게 유명하고요. 대만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AP, 그러니까 중저가 스마트폰 AP 설계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요. 그리고 노바텍, 리얼텍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도 굉장히 잘했어요. 중국의 화웨이 자회사죠.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기린 AP 굉장히 설계 잘했어요. 그리고 유니 SOC, Z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칩 설계를 잘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미국이 ARM에다가 압박을 가해서 중국의 코어를 제공해주지 말 것을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공정도 TSMC 파운드를 못 쓰게 되면서 중국 팹리스 쪽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내 팹리스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국내 기업들은 이런 AP 같은 쪽을 하는 거는 삼성 시스템 LSI 쪽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이나 CMOS 이미지 센서, 카메라 센서, 그리고 뭐 카메라 이 오토포커스라 그러죠. 초점 맞춰주는 액추에이터의 구동 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매니지먼트, 파워를 매니지먼트하는 저성능의 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고성능 AP를 설계하는 회사는 엑시노스, 시스템 LSI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LG전자가 이런 거를 좀 시도를 하다가 결국 다 드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빼면 실리콘웍스가 국내에서는 탑입니다. 실리콘웍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이 회사는 이제 가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저성능 프로세서 MCU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동훈나나텍이 카메라, 오토포커스 IC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이 유명한데, 텔레칩스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 칩셋 미디어는 텔레칩스의 자회사인데요. IP만 팝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설계 자산만 팔아요. 그러니까 팹리스한테 IP를 파는 회사입니다. 좀 독특한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하고 사업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력 차이는 굉장히 나지만, 결국 이 팹리스 산업, 파운드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분업화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만이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중심으로 굉장히 큰 업체들이 있고 밑에 굉장히 영세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중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쪽이 있잖아요. 그리고 Q 파운드리즈도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팹리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국내 파운드리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 파운드리가 있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그리고 최근에 이제 키 파운드리즈, 이거는 이제 매그나 칩에서 공정 부분만 가져온 거죠. 이쪽을 이제 지분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DB 하이텍, 이 정도가 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하고 이 회사들의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 파운드리즈는요, 5나노, 향후는 이제 3나노 같은 첨단 반도체, 첨단 팹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TSMC하고 경쟁을 하는 구조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나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구형 팹이에요. 구형 팹인데 굉장히 많은 반도체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뭐 DDI나 PMIC나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팹에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차량 반도체 같은 거. 이런 쪽을 주력해서 하는 거고요. 이쪽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어디겠습니까? 글로벌 고객사예요. 글로벌 고객사. 퀄컴, AMD, IBM 뭐 이런 쪽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나 K 파운드리나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하는 또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또 파운드리 사업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TSMC가 미디어텍하고 자국 내 팹리스하고 굉장히 끈끈한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서 대만의 자국의 생태계를 꾸렸고, 그걸 기반으로 글로벌 미국 팹리스 업체들을 유치를 했거든요. 똑같이 SK 하이닉스도 이런 쪽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팹리스 업체 중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리콘웍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계열 쪽이에요. LG 쪽에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을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DDI 쪽이 굉장히 쇼티지가 심각해요. 왜냐면 대만 쪽에서 파운드리를 많이 쓰는데, 국내 업체들이나 뭐 해외 업체들이나 많이 쓰는데, 지금 차량 반도체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오고 유럽 정부에서도 와서 자꾸 이제 대만에다가 차량 반도체 생산을 다시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량 반도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팹을 빼야겠죠. 그게 대부분 DDI 쪽하고 PMIC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런데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국내 팹을 썼어요. 대만 쪽은 안 쓰고, DB 하이텍이나 SK 하이닉스 뭐 시스템 IC, Q 파운드리즈 이런 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파운드리 쇼티지에서 좀 벗어나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분기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CD 쪽, DDI 쪽도 좋았고요. 그리고 OLED 쪽, DDI 쪽도 좋다 보니까 계속 지금 좋고 있고, 최근에 2분기에도 10% 단가가 또 상승했거든요. 최근에 좀 주가가 가파르긴 했는데 아직까지 상승의 룸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이 회사는 MCU라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고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밥솥에도 들어가고요,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전용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AP처럼 굉장히 고성능의 이런 거를 처리를 하진 않지만 저성능 프로세서 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반도체 쇼티지 반사이익을 본 거고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테우 이런 가전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 화웨이, 샤오미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납품하고 있고요. 최근 실적 기준으로 보면 MCU 쪽이 한 50% 중후반대, 그리고 리모컨, 센서 이런 쪽이 한 40%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쪽은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희 PSK에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PSK 같은 경우는요, PR 스트립 세계 1위 업체고, 에차 쪽, 베벨 에치 같은 쪽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전공정 장비 업체가 국내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정착 쪽, 디포지션 쪽으로 많이 있는데 시각 쪽에서 이 정도 기술을 가진 회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랩리서치라는 세계 최고의 시각 업체하고 경쟁을 할 정도로 기술력도 뛰어나다. 그리고 향후 삼성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이제 인텔이 또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죠. 이런 쪽으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도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한국 팹리스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공정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